이번에는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따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다양한 변수들을 사용할 거고 수없이 많은 변수를 생성하고 관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왜 변수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어느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는지는 전반적으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변수의 타입, 즉 종류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사용하실 대부분의 변수를 만들었고 get과 set으로 배치를 해놨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bool이에요. 이 bool은 불리언이라고 불리는데요. 쉽게 말해서 참과 거짓을 판단할 때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공연장에 문이 열리고 관객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공연장 내부에 조명들이 켜져야 되는데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조명들은 모르잖아요. 그때 이 bool을 통해서 문이 열렸는지 아니면 열려있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이 bool은 참과 거짓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값에 이렇게 체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체크가 되어 있을 땐 true라고 되어 있고 체크가 해제되었을 때는 false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참과 거짓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게임이 시작되면 당연히 문이 닫혀 있겠죠. 사람이 들어와야지 문이 열렸다는 걸 표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이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false로 되어 있고 만약에 사람이 들어와서 어떠한 신호로 인해서 이 문 열렸음이라는 커스텀 이벤트가 실행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문이 열렸으니까 이 변수를 true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세팅을 통해서 true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또 어떠한 신호로 인해서 이 조명을 ON 시킬지 OFF 시킬지 이벤트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조명은 이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치 노드를 통해서 문이 열렸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서 문이 열렸으면 true로 바뀌게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변수는 true로 되어 있을 텐데 그럼 true일 경우 라이트의 인텐시티가 5000으로 변경이 돼서 불이 켜지는 거고요. 만약에 신호를 주긴 줬는데 아직 문이 안 열렸어. 이 신호가 만약에 중간에 오지 않았어. 그래서 아직은 false로 되어 있어. 그럴 경우 이 문이 열리는 리가 false로 되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라이트의 인텐시티가 0으로 되어 있어서 불이 안 켜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로 이렇게 뭐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불리언이라는 변수를 활용을 해요. 이 불리언은 제가 일부에서 다룰 거니까 금세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볼게요. 다음은 바이트, 인티저 64, 플로트 이렇게 4개인데요. 이 4개의 변수의 공통점은 숫자를 활용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먼저 이 바이트와 인티저는 주로 사용하지 않아서 제외를 하고 인티저랑 플로트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인티저와 플로트의 차이점은 쉽게 말해서 인티저는 정수이고요. 플로트는 유리수입니다. 수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정수는 음의 정수가 있고 양의 정수가 있고요. 이 인티저는 숫자 0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0, 그리고 5, 10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신 플로트처럼 소수점이 들어갈 수 없어요. 5.5 이렇게 안 들어가지고요. 1.00 이렇게 안 들어가지죠. 그런데 플로트는 정수도 들어가고 정수를 제외한 유리수도 들어갑니다. 즉 유리수도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마이너스 1, 2, 10 이런 건 다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1.5, 5.0008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플로트만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인티저를 사용해야 될까?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컴퓨터에는 이 메모리라는 한정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로트는 인티저를 다 포함하고 있을 만큼 메모리를 그만큼 많이 차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정수만 사용할 거야
뭐 1에서 2, 2에서 5 이런 식으로 정수만 사용할 거면 인티저를 사용하시고, 그런데 내가 소수점 단위까지도 뭔가 연산을 해야 돼. 그럴 경우는 플로트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메모리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제가 인티저랑 플로트만 짚고 넘어갔는데, 지금 보여드린 표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랑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잘 보시고 판단해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으로는 name, string, 텍스트인데요. 세 개 모두 글자랑 숫자를 입력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용되는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이렇게 뭐 영어도 되고 한국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숫자도 들어가고요. 당연히 스트링에도 들어가고 텍스트에도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이 name은 주로 뭐 캐릭터의 이름이나 어떠한 오브젝트 아니면 아이템의 이름을 결정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아까 잠깐 봤던 이 브랜치 노드 있죠? 예를 들어서 이 name이 아직은 뭐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스터고라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캐릭터가 왔는데 얘가 미스터 고야, 그러면은 뭐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 미스터 고 아니면 뭐 이 문을 열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뭐 캐릭터 이름을 생성할 때 뭐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배열 같은 것도 활용해서 이미 생성된 캐릭터 이름입니다 하면서 제외시킬 수도 있어요. 다음은 스트링인데요. 이 스트링은 뭐 주로 어떻게 사용하냐면 디버그 용도로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노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노드인데, 이 중간중간에 3초가 지났는데 저희가 이 3초가 지난 거는 이 레벨에서 좀 확인이 좀 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 좀 디버그 용도로 사용한 노드가 있는데, 프린트 스트링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생긴 노드가 생성됩니다. 여기 좀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게임이 시작하고 밝기를 조정한 다음에 3초 후에 이렇게 밝기를 다시 지정해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3초가 지난 거를 저희가 확인을 못하니까 여기에다가 3초 지남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이 레벨의 좌측 상단에 어떠한 문구가 뜰 거예요. 한번 볼게요. 3초 지남 이렇게 뜨죠. 여러 개 뜨는 이유는 지금 블링 포인트가 여러 개 배치되어서 그렇고요. 이렇게 하나만 배치하게 될 경우 한 개만 될 거예요. 잠시만요. 이렇게 3초 지남이라고 뜨고 있죠. 이런 식으로 디버그 용도로 활용이 되고, 이 개발 전형이라고 해서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는데, 조금 전에 이 3초 지남이라고 뜬 거는 이렇게 하늘색 글자에 2초 동안만 떴는데요. 이 텍스트 컬러를 통해서 색깔도 조정할 수 있고, 시간도 너무 짧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2초로 이렇게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디버거가 뜨고, 그럼 이런 식으로 문구가 뜨고, 문구도 굉장히 오래 뜨죠? 색깔도 바꿀 수도 있고, 좀 구분하기 쉽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 프린트 스트링이라는 노드가 한 개밖에 없지만 나중에 여러 개가 될 경우 이렇게 연결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입력값이 계속해서 나오게 할 수 있고, 중간에 또 이렇게 변수를 통해서 6초가 지남이라고 해주면, 중간에 세팅을 해주면 뒤에 있는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주고, 얘를 뭐 세팅을 중간에 연결해주면 얘는 6초가 지남이라고 뜨겠죠.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텍스트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다양하게 얘도 사용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UI에서 좀 사용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이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얼리얼 엔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최초의 계정을 만들면 캐릭터가 없겠죠? 그럼 이 셋을 또 통해서 캐릭터를 생성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미 캐릭터가 있다면 플레이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 텍스트에 대한 세팅을 변경해 줄 수도 있겠죠? 이것도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하면서 계속 배울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있고, 다음으로는 벡터, 로테이터, 트랜스폼입니다. 먼저 이 트랜스폼은 저희가 많이 봤었죠? 이 트랜스폼 우클릭해서 구조체 핀 분할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트랜스폼에는 로케이션과 로테이션 그리고 스케일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한 번 더 분할하면 이런 식으로 X, Y, Z 값을 각자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렇게 트랜스폼을 변경할 수 있는 노드가 있고, 위치만 변경하거나 회전이나 크기만 변경할 수 있는 노드들이 있습니다. 이 위치, 회전, 크기를 모두 변경할 수 있는 노드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고, 각자 변경하는 노드들은 각자 크기에 맞게 가지고 있는데, 굳이 내가 회전과 크기의 값을 변경할 게 아니라면 이 위치값만 변경할 수 있는 노드를 사용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얘도 동일해요. 이 벡터는 여기 보면 로케이션과 스케일과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죠. 즉 X, Y, Z 값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수를 활용해서, 이 벡터라는 변수를 활용해서 로케이션 값만 변경하고 싶고 나머지는 굳이 변경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이렇게만 벡터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난 로테이션도 냅두고 스케일과 로케이션만 바꾸고 싶어 하면 이런 식으로 따로 벡터 노드를 만들어서 변경할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건 한 번 더 분할을 해서 이쪽에 Z값만 들어갈 수 있게 뭐 플로트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것도 더 좋은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벡터는 이 플로트의 값을 3개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X, Y, G를 가지고 있고, 얘도 분할해서 보면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플로트보다 더 무겁습니다. 얘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이 무겁고요. 근데 굳이 내가 X, Y, G를 모두 변경해야 된다면 당연히 이 벡터라는 변수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럼 벡터도 XYG고 로테이터도 XYG인데 이 둘의 변수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회전이라는 값은 360도라는 어느 정도 한정적인 값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쪽에 뭐 368도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는데 368도는 저희 그냥 3도랑 똑같죠. 이렇게 이거랑 똑같죠, 값이. 그래서 이 로테이터라는 거는 얼리얼 엔진에서 XYG의 개념이 아닌 회전의 XYG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도 조금 다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 로테이터도 한 번 더 분할을 하면 이렇게 플로트로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3가지 차이가 있고요. 각자 적절하게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벡터만 사용할 수 있으면 벡터만 사용을 하고, 플로트만 사용할 수 있으면 플로트를 사용하고, 만약에 내가 모든 걸 다 활용해야 될 때는 그냥 트랜스폼을 활용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간혹가다 이렇게 나는 정수만 사용할 거야 해서 인티저를 만들어 놓고 연결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convert integer to float 라고 뜨면서 중간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 정수 형태를 유리수, 즉 인티저를 플로트로 변환해 주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뭔가 형태를 바꿔주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아마 코딩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타입들의 변수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변수, 종류를 선택할 때 아래쪽에 보면은 뭐 structure, interface, object, enum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요. 몇 가지 좀 찝어서 아시면 좋은 게 저희가 이제 블루프린트 액터를 만들잖아요. 그때 이 액터에 이렇게 디테일 패널을 보면 제가 영어로 해놨네요. 저도 습관이 돼 있어서 한국어로 보여드릴게요. 디테일 패널을 보면 이렇게 기본값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찝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스포이드 형식이 있죠. 네, 이거를 인스턴스 편집 가능하게 하면 이렇게 디폴트 부분에 이렇게 찝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포이드로 이렇게 뭔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저희 1부에서 배울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오브젝트 이 변수가 있는데 에세 선택 이거 눌러서 보면은 이곳에 뭔가 추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죠. 텍스처 뭐 이런 오브젝트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이 스태틱 메시처럼 디테일 패널에서 이렇게 해당 관련된 에셋을 넣을 수 있잖아요. 이 에셋을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이 오브젝트는 저희가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디테일 패널에서 여기서 이렇게 스태틱 메시들을 선택해서 넣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모든 오브젝트를 갑자기 불러와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이 컴포넌트를 만들지 않고 이쪽에서 오브젝트를 통해서 선택해서 만든 다음에 얘를 뭐 스폰해라, 얘를 뭐 어딘가에 나타나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컴포넌트에 추가해서 얘를 뭐 비지빌리티 켰다 껐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오브젝트를 만들어내 할 수도 있어요. 스태틱 메시도 동일하게 얘는 스태틱 메시만 있고요. 아까 얘는 뭐 텍스처도 있었고 뭐 나이아가라도 있었고 사운드 큐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얘는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그 좀 더 디테일하게 스태틱 메시만 넣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얘도 뭐 생성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 옆에 붙여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고요. 아직 배워야 될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떤 노드와 좀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다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제가 아까부터 뭐 최적화를 해야 된다, 뭐 무겁다, 뭐 메모리를 차지한다 계속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주로 메모리를 관리한다라고 하는데, 메모리는 쉽게 말해서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컴퓨터에 뭐 영화나 뭐 게임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하게 되면 드라이브라는 저장 공간에 다운로드를 하게 되는데요. 저장 공간을 초과하면 더 이상 다운로드를 하지 못하고 또한 컴퓨터 속도도 굉장히 느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시청했던 영화는 지워야 되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게임들을 삭제하는 것처럼 메모리라는 것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얼리어렌진 프로젝트를 만들죠. 이 프로젝트를 공장이라고 하고 메모리의 크기를 100GB로 한정할게요. 그리고 메모리의 크기를 공장의 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는 돌아가는 기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기계들을 배치하는 장소도 필요합니다. 기계들을 변수라고 하고 기계를 배치할 장소를 메모리의 저장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주소라고 표현을 하죠. 네, 이렇게 비유를 들었고요. 첫 번째는 적절한 변수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장난감을 만드는 공장인데 만약에 A라는 인형을 제작해야 되는 의뢰가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A 인형을 만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이 인형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계들을 구매할 리스트를 정하고 순서에 맞게 시뮬레이션으로 기계를 배치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대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배치를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엔지니어에게 의뢰했습니다. 엔지니어가 제가 만든 설계도를 보고 이 구간의 기계는 인형에 손만 넣으면 되는데 이 기계를 사용하면 이 기계는 손도 넣을 수 있고 구슬도 넣을 수 있는 기계입니다. 손만 넣을 수 있는 기계로 바꾸면 공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어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기계를 작고 더 싸고 적합한 기계로 바꾸면 되겠죠?
이게 적절한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예요. 변수는 각자의 기능이 있고 그 기능만큼 차지하는 공간, 즉 메모리의 크기가 달라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생성하고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플로트는 유리수고 인티저는 정수인데 정수만 사용할 거라면 굳이 플로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는 가능한 변수를 적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인형에 박음질을 해야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장에 벨트가 돌고 있는데 인형의 팔 부분에 박음질을 10번 해야 되고 다리 부분에는 5번만 박음질을 해야 될 경우 박음질을 하는 기계를 배치할 때 10번 하는 기계를 배치하고 5번 하는 기계를 배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기계에 팔에는 10번 하고 다리에는 5번만 하게 시스템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배웠던 get으로 처음에는 10이라는 값을 주고 5라는 값이 추후에 필요할 때는 다른 변수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에 set을 통해서 변수의 값을 변경해 줌으로써 불필요하게 변수를 만들고 메모리를 차지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변수를 사용하고 없애야 하는 이유인데요. 저희 공장은 100평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있는데 A 인형의 의뢰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B 인형이 추가적으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B 인형을 제작하려고 보니까 제작에 필요 없는 기계들도 있고 새로 배치해야 되는 기계들이 있어요. 한정된 공간 안에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 필요 없는 기계들은 다른 곳으로 빼주거나 버려야 되는데요.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다른 보관 장소, 즉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보관 장소를 추가하려고 보니까 주변에 살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기계를 버리고 다시 필요할 때 구매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B인형을 만들 때는 적합한 기계를 제외하고 다 버리고 다시 A인형을 만들 때는 또 A인형에 맞는 기계를 배치하고 다른 기계들은 버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계를 배치해서 돌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메모리 크기의 한정적인 이유로 변수를 제거하고 다시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기계라는 비유를 들어서 기계는 엄청 비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기계를 배치하고 제거하는 데는 크게 비용은 들지 않아요. 일단 돌리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한정적일 때 다른 변수를 사용해야 된다면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변수들은 지워야 된다라는 걸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멸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아직은 여러분들께서 퍼포먼스 비용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폰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플레이어는 총을 쓸 수 있는데요. 총을 쏘면 이렇게 노란색 총알이 생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총을 쏠 때마다 우측 아웃라이너 패널을 보면 First Person Project Tile이라고 해서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게 지금 이 총알인데요. 노란색 총알이 늘어나고 있는데 처음에는 몇 개 안 썼지만 저 혼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이나 100명, 1000명이 동시에 쓰면은 계속해서 이 액터들이 쌓이겠죠? 그럼 컴퓨터에서 이 생성되는 총알들을 하나하나씩 계속 연산을 해야 되고 이 총알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연산 비용을 실시간으로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잡아먹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연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쌓이게 될 경우 프레임 드랍, 즉 게임이 굉장히 느려지고 나중에는 플레이가 불가능해질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총알들을 벽에 충돌하거나 아니면 5초 뒤에 사라지거나 누군가에게 부딪혔을 때 자동으로 사라지게 해줘야 되는데요. 총을 쏘고 이런 식으로 몇 초 후에 사라지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시간으로 컴퓨터에서 연산해야 되는 비용이 줄어들어요. 다음 강의에서 배울 스폰 그리고 제거할 수 있는 디스트로이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블루프린트에 destroy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소멸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비용을 줄여줘야 됩니다. 최적화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의 가장 큰 마찰 중에 하나인데요. 추후 입문 강의가 끝나면 제가 얼리어 엔진의 최적화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이니 지금은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타입들의 변수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하나의 변수도 이렇게 단일 변수가 아닌 배열, 세트, 맵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변수에는 구조체, 인터페이스, 오브젝트, 열거형 이러한 다양한 종류들의 변수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할 때마다 차근차근 하나씩 꺼내서 소개시켜 드릴 테니 지금 모든 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수를 만들고 다루실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씩 천천히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변수는 되게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적절한 변수를 사용하면 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강의는 잠깐 언급했던 스폰과 디스트로이 그리고 나이아가라를 살짝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스터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